여러분, 나만의 앱을 만들거나 내가 만들어보고 싶었던 앱을 기획하고 제작하고 바로 배포까지 단 일주일 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클로드와 엑스코드를 활용하면 이 모든 게 가능한데요. 이전엔 디테일한 기획서가 있어야지만 괜찮은 앱이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클로드 코워크를 활용하여 바로 고퀄리티의 앱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획부터 제작 배포까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차근차근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번에 만들고 있는 우리가 사랑한지라는 앱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앱은 커플드 간에 서로 대화를 하거나 사진을 첨부하는 기능이 담긴 앱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한 지 131일이 됐다 라고 날짜를 체크를 해주면 이렇게 첫 화면에 대시보드가 나오고 그 다음 채팅 기능도 있고 사진을 여러 장 찍었을 때 사진을 올리거나 편지를 쓰거나 기념일을 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정 추가를 해서 이렇게 저녁 데이트를 캘린더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이나 여러 다른 메신저 플랫폼이 있는데 그런 메신저 플랫폼과 희석되지 않고 이 앱을 활용을 해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앱을 제작을 했는데요. 이 앱은 지금 구형까지 완료가 되었고 앱 배포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앱을 어떻게 기획을 하고 제작했는지 이 모든 프로세스를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만들어 볼 앱은 중고 전기차를 판매할 수 있는 앱입니다. 우선 클로드 코워크에 들어와 주시고 정말 간단하게 프롬프트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엑스코드를 활용하여 앱 제작 후 앱스토어에 배포 예정이야. 리볼트 앱과 유사한 중고 전기차를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예정이고 앱 이름은 EV 마켓으로 하고 싶어. 신뢰감 있는 느낌과 메인 컬러는 블루로 채택하여 제작하고 싶어. 기획 및 코드까지 제작해줘 라고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로드 코워크로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오프스 4.8로 저는 이번에 진행을 해볼게요. 그 다음 노력은 기본값인 높음으로 하고 이 사고는 반드시 이제 체크를 해주셔야지만 기획서를 더 디테일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사고는 체크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하나의 폴더를 만들어서 그 폴더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모든 승인 건너뛰기를 체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세팅한 상태로 작업 시작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물어보는 형식으로 안내를 합니다. 지금 백엔드는 어떻게 구성할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이어베이스 연동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번에 우선적으로 만들 핵심 기능 범위는 어디까지로 할까요?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매물 목록, 상세 검색, 매물 등록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료 조사를 함으로써 이 리볼트가 어떤 앱인지를 바로 파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리볼트 느낌으로 디자인이 완성이 될 수도 있는데 반드시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앱 배포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EV마켓 서비스 기획서 작성까지는 체크가 돼가지고 완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이 완료가 됐거나 진행 중에도 이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질문을 하거나 변경사항을 또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제출을 하면은 내가 요청한 프롬프트를 분석을 해가지고 같이 수정이 들어갑니다. 네, 한 17분 정도 소요가 돼서 지금 EV마켓 코드와 기획서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획서와 프로젝트까지 완성이 됐으면 엑스코드를 활용을 해서 기획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앱 디자인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엑스코드는 맥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엑스코드라고 입력을 했을 때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을 들어가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왼쪽 상단에 파일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오픈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아까 지정한 폴더 있죠. 그 폴더를 지정을 한 다음에 열어주시면 되세요. 왼쪽에 모든 폴더들이 다 한눈에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한번 기획서를 봐볼까요? 이 기획서를 눌러주시면 EV마켓 서비스 기획서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고 타겟팅과 차별화 그리고 핵심 기능까지 이렇게 기획서를 깔끔하게 만들어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모델까지도 만들어졌네요. 그리고 기술 스택은 어떤 걸 사용을 할 건지 마지막 체크리스트까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기획서까지 확인이 되었으면 이 X코드에도 왼쪽 상단의 코딩 에이전트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가지고 에러가 난 부분을 수정을 한다던가 디자인도 모두 다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냐? 이거는 여기 상단에 X코드를 한번 눌러주시면 여기 세팅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고 그 다음 인텔리전스에서 이 클로드와 코덱스와 제미나이까지
세 가지 에이전트를 모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로드 에이전트를 클릭을 해주시면 새 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클로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라는 창이 나올 테고, 거기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을 하면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클로드를 여기에다가 붙여서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최종적으로 이 앱이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거는 상단에 이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에러가 떴죠? 그럼 이제 어려워할 필요 없이 이거를 그대로 스크린샷을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에이전트로 돌아가서 스크린샷을 업로드를 하고 에러가 떴어, 수정해줘, 이렇게 간단하게 요청만 해도 이 에러에 대해 분석을 해가지고 바로 수정 작업에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EV마켓 앱이 완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줄 정도의 프롬프트만으로 이 앱이 완성이 됐는데요. 어떻게 하면 EV마켓 앱을 더 깔끔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이제 리볼트를 통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깔끔하게 디자인이 완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컬러는 이제 파란색으로 잡아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특정 부분들은 이렇게 파란 색깔로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미지는 지금 목업이기 때문에 따로 가져오거나 하지는 않았네요. 테슬라나 벤츠나 이런 거를 바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이런 기능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화이트가 3,890만 원에 나와 있네요. 이거 한번 클릭을 하면은 상단에는 이미지가 보이고 연식, 주행거리, 그다음에 배터리 진단은 몇 % 받았다. 이렇게 UI도 깔끔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채팅으로 구매까지 이어지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놨네요. 아이오닉이라 검색을 해보고 이 조건으로 검색했을 때 이렇게 2대가 바로 또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판매까지도 할 수가 있고 이미지 첨부, 전기차 스펙까지 전부 다 입력할 수 있는 이런 창이 있고 바로 또 메모를 등록을 할 수도 있네요. 나는 이게 마음에 들어 하면은 하트를 눌렀을 때 찜 목록에 바로 또 확인이 되고 내 정보도 이렇게 한눈에 보여질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 분명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보이겠죠. 이 디자인을 봤을 때 UI가 너무 심플해요. 조금 더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보이네요. 그랬을 때는 이제부터는 이 X코드에서 AI 에이전트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더 다양한 기능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상단 부분에 그 기능들이 보여줬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 이렇게 프롬프트만을 입력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조금씩 다듬어가는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나만의 앱을 완성을 시켰으면은 이제 이거를 배포를 해야겠죠. 이 배포를 하는 방법은 애플의 앱스토어 커넥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면은 여기 상단에 앱을 눌러주시면은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신규 앱을 등록을 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그런데 앱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애플의 개발자로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개발자로 등록을 하는 비용이 1년에 한 1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개발자로 등록이 되었으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신규 앱을 이렇게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등록을 하는 방법은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스크린샷을 찍어서 하나하나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어떤 앱을 만들었는지는 그 프로젝트가 가장 잘 알 것이고 그 프로젝트의 에이전트에다가 물어보는 게 이 앱을 등록을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크린샷을 찍어서 그대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이 앱은 iOS, macOS 둘 다 호환 가능해? 가능하면 2개 다 체크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앱을 이제 등록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목업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상태 그대로 앱을 배포를 하실 수는 없으실 거예요.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파이어베이스, DB도 구축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보안도 하나하나 작업을 진행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 앱을 제작을 해가지고 배포를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필요 없는 앱을 제작을 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진행 과정이 어렵지 않고 쉽게 등록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어베이스 등록하는 방법은 리드미라는 MD 파일이 생성이 될 거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사이트 링크까지도 보여주면서 여기서 프로젝트 생성을 해서 쭉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스크린샷을 찍어가지고 이 에이전트에 또 물어보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에 더해서 디자인은 코덱스나 힉스필드 등을 활용하여 제작하면 이보다 더 깔끔한 디자인을 입혀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앱 제작 컨텐츠를 제작하게 되면 이 앱스토어뿐만 아니라
플레이스토어까지 앱 배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